안녕하세요. 평생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서 법원을 단 한 번도 가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살다 보면 한순간의 실수나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법원에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형사 피고인으로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무죄를 주장하셔야 되지만, 혹 본인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판사님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형량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법원의 양형에 참작할 사유, 즉 판사님께 선처를 구하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런 자료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 봉사활동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 근로확인서, 진단서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반성문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일단 반성문은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반성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내가 얼마나 그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느냐, 그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노력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서 작성을 하는 건데요. 일부 업체에서는 영업적으로 반성문을 작성을 해주고 판매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반성문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건을 하면서도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변호사님 반성문 작성해 주세요, 혹은 초안이라도 작성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그 반성문을 피고인의 입장에서 작성을 해 드리려고 해도 그 반성문은 저희가 봐도 변호사 냄새가 납니다. 업체에서 쓰면 업체 냄새가 나겠죠. 그걸 과연 판사님이 모르실까요? 매일 비슷한 사건을 하시고 수천 장의 그런 서류들을 보시는 판사님은 오히려 저희보다 더 이 반성문이 정말 이 피고인이 진정으로 쓴 건지, 아니면 업체나 변호사나 이런 데서 가져온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반성문은 스스로 본인이 진심을 다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반성문에는 당연히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너무 장황하게 적거나 본인의 입장에서 변명하듯이 적으면 이는 좋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본인의 잘못을 포장한다고 어정쩡하거나 애매하게 작성하는 것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한 변명을 하기보다는 깨끗이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령 잘못으로 인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장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등등의 내용이 좋으며,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탓하는 부분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미안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그 내용도 꼭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저희는 문구상의 문제인데, 합의라는 단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그 마음을 피해자가 받아줬다, 이 정도 문구로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과 이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령 정신과나 심리치료 혹은 상담을 받는다든지, 사회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처분한다든지 등등의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반성문은 컴퓨터로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지만 가능한 한 자필로 쓰시는 게 좋고요. 이러한 자필이 아무래도 판사님께는 좀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성문은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괜히 꾸미려거나 변명하듯이 작성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진심을 담아서 반성문을 작성하시고 꼭 형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반성문 잘 쓰는 법에 대해서 김도민 변호사 말씀드렸습니다.